운전을 방해했다. 아, 이거 진짜. 자, 이 보복 운전에 대한 얘기 또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누구한테 그러는데? 우리한테 그런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나? 하고 있잖아! 왜 브레이크 밟는데? 자, 보신 것처럼 운전자가 보복 운전 또 욕설. 자,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이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던 차량이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이제 속도를 줄이니까 뒤에 가던 차량이 이제 부딪힐 듯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서 계속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다음에 속도를 높여서 추월을 한 다음에 멈추니까 뒤차도 이제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심지어는 폭행까지 했습니다. 근데 앞차 운전자가 이제 앞에 가던 운전자가 느리게 가니까 이제 본인 운전에 이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건데요.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이 30대 운전자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와, 여성 운전자를 폭행까지 했군요. 아니, 근데 이 남성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한 4번 정도 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살펴보면 나란히 차를 가면서 갑자기 추월하거나 바짝 붙기도 했고요. 또 가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차를 내리친다거나 쫓아가서 그렇게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에서 일단 보복 운전은 아니라고 부인은 했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경찰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건이 돼서 지금 수사를 받아오던 중에 이랬다는 건데, 아니 교수님 이게 어지간한 사람들은 같은 그런 어떤 혐의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아오고 있으면 조심하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분노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가 몰고 있는 이 차를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독립적인 공간에 들어가면 일종의 하나의 행성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차량들 중에서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차량의 크기와 가격, 또 거기에서 누가 운전을 하는가,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만만하면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덤프 트럭이라든가 예. 경찰차에 대해서 보복 운전하는 안 하죠, 사람들이 못하죠.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는 보복 운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보복 운전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9월에서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그 보복 운전을 했는데요. 7명 중에서 그 피해자가 여성이 5명인 즉 71.4%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어떤 심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복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변호사님, 이 급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급한 성격 때문에 그랬다 또 뭐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앞서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진짜 심지어 그 차 뭐 경찰을 몰고 있었다고 해도 그 차 안에서 마동석 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저 사람 저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복 운전이라는 것도 본인이 욱해서 이성을 잃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보면 말씀하셨던 것좀 경찰차거나 혹은 딱 내렸는데 마동석 씨 같은 분이 내리면 그냥 제대로 탑니다, 대부분. 이 부분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인 것도 내가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럼요. 선택적 이런 분노를 표출을 하는 건데 이 보복 운전죄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복 운전죄라고 생각하시는데 보복 운전은 차가 누군가를 치면 사망할 수 있죠. 예. 차는 흉기입니다. 법상. 그러면 흉기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협박을 하면 그게 특수협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수협박죄가 되는 거고 2015년부터 이게 도로 위에 이 보복 협박 문제, 보복 범죄 문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소까지 되는 경우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구속된 거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한 번 한 게 아니고 수차례 반성 없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수 협박으로 구속이 되면 뭐 가중 처벌 받을 가능성도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이 아니라 그간에 계속 범죄 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량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특수협박이면 형법이잖아요. 예. 근데 특수협박죄로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은 본인의 면허도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이 기자도 운전하죠. 네네. 이 기자도 혹시 좀 화가 났던 적 좀 있죠. 운전하다 보면. 뭐 답답한 경우는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예. 예. 운전 지금 한 지 몇 년째나? 제 면허를 좀 늦게 따가지고 운전한 지 뭐 이제 1년 간 넘어가지고 혹시 초보 운전 붙이고 다녀요 지금? 아니 지금 한 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아무튼 근데 최근에 부산에서 이 보복 운전 저희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뭐 그 슈퍼카 차주 이제 맞아요. 부모 있는 데서 이제 아이들이 보는 데서 부모에게 맞아요. 이제 욕을 했던 그 사건도 있었고 뭐 부산 지역에서 이제 몇 차례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지난달에 이 부산의 한 골목길에서 외제차 운전자가 이 다툼을 벌이던 중에 이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게 뭐 지역에 따라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사건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 운전하는 것 자체가 방금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특수 협박이고 상당히 중한 죄고 실제로 이 사고까지 난다면은 정말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이나 뭐 변호사님 둘 분 중에 어떤 분이든 좀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전 진짜 이거는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좀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로 앞서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런 보복 운전의 피해자가 젊은 여성들, 뭐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성 운전자들이 노상에서 저런 보복 운전 위협에서 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시네요. 근데 그건 여성 입장에서는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차문을 안 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차문을 열고 같이 대응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더 심하게 나가서 이제 물리적인 폭력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여성 운전자들이 이걸 막을 방법 솔직히 없죠. 다른 차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블랙박스에 다 찍히잖아요. 보복 운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증거도 확보가 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피해를 확대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